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겨워요. 지치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어디 친구들이랑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술도 먹고 싶고 한데 그거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점점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알바몬에서 저희 어학연수나 유학, 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가지만 가장 많이 가는 20대, 만 나이 20대 성인 남녀 4,450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고요. 코로나 블루를 다 겪고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끝날지도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이제 백신의 발견과 함께 조금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또 백신 언제 맞는데 언제 올 건데 라고 해서 또 조금 우리는 좀 좌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근데 다른 나라의 백신 현황은 솔직히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여기 제가 그냥 백신 여권 또는 뭐 다른 나라 백신 뭐 이렇게 그냥 쉬운 검색어로 썼을 때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캘리포니아주 거주민 63%가 백신 여권에 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백신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맞았어요. 이 백신을 각 국가별로 얼만큼 많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유럽도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 도입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도 EU 사이에서부터 조금씩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놀러 오시면 관광객도 백신을 놔주겠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백신 맞으러 한 3주 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행사나 이런 데서 백신 관광 상품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의 형태나 본인이 그 머무는 기간 등에 따라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개런티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가는, 미국에 들고 가는 보험이라던가 그리고 조건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행자들도 백신을 맞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본인 그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참 피크를 찍었던 게 잠잠해지고 있는데 놀러 온 사람들 때문에 또 아웃브레이크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광객들한테도 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반면에 우리는 이거는 2월 23일 뉴스예요. 가을에는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기를 바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70대 어르신들, 70대 이상 어르신들 백신 다 맞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백신 맞으라고 해서 예약도 다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날 접종 안 됩니다. 언제 접종되나요? 기다리세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뉴스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얘기가 잘 됐다고 하지만 백신과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조금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그리고 왜 지금 가야 되느냐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위축돼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1년을 허송세월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유학을 갈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은 종식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샌가 이제 우리 사이에서도 이게 종식될 병이 아니다라는 그 슬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게 시작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내 삶을 올 1년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 큰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시고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게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샌가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진 않은가? 본인 스스로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상황이 이제 계속되니까 좀 게을러지고 밖에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있고 많이 먹고 막 이런 거를 그냥 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니까 라고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아직 연수를 가야 될지 유학을 가야 될지 몇 년째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이 최고의 시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핑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3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확신이 없어서 못 가는 건지.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작년에도 저희 학생들은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고요. 작년에 떠났다가 돌아온 친구들 지금 4학년 2학기 복학하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작년에 등록을 해놓고 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의지가 얼만큼 확고한지. 오늘 제 세미나를 듣고 EF를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수를 갈 건가, 유학을 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다른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쭉쭉쭉 진행하는 건 진짜 일사천리예요. 고민의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정말 백신 여건이 생긴다면 어떡할까요? 앞에서 제가 보도 기사들 이렇게 뚝뚝뚝뚝 보여드렸잖아요. 유럽은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백신 여건 이제 도입하는 거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저희 어저께 그리고 오늘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랑 라이브로 연결해서 하는 세션이 있었어요. 그 친구 말이 이미 뉴욕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앉는 존, 그리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앉는 존이 나누어지고 있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정말 백신 여건이 도입이 되면 그때는 우리는 아직 백신이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백신 여건 생기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혹시라도 위험에 빠지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위험한 곳을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솔직하게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학생 비자 재개됐고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곳, 그냥 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사실 어느 나라도 호주, 뉴질랜드 빼고는 국경 막은 영어권 국가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뉴질랜드랑 호주는 아예 그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궜고요. 영국, 미국, 싱가포르, 몰타, 아일랜드 한 번도 국경 막은 적 없어요. 캐나다는 잠깐 막았었거든요. 그런데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오는 경우에는 지금 바로 출국할 수 있고요. 비자 받은 다음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캐나다로 출국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여전히 싱가포르예요. 사실 그 전에 세션에서 이제 싱가포르 세션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싱가포르는 그냥 동남아에 있는 그 깨끗하고 다들 질서를 잘 지키고 정리정돈이 잘 된 나라 정도로 인식을 하셨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핫한 저희 센터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코로나 확진자도 하루에 0명, 많을 때가 20명이니까요. 그래서 싱가포르 제가 하이라이트도 했죠. 안전을 가장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싱가포르를 선택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은 몰타와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비자 준비가 필요 없으세요. 영국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비자 없이 준비하실 수 있고요. 몰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한테는 격리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지금 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몰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몰타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 다 갈 수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빼고. 격리가 없을 뿐이죠. 격리가 없고 최근에 이제 몰타에서 외국 학생들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친구들 6월 1일부터 입국하면은 약간 그 바우처처럼 해가지고 여행 도와주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준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외국 학생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웰커밍하는 분위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추천 센터는 제가 이제 미국 내에서는 뉴욕, 보스턴 가장 대표적인 저희 센터고요. 저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 위주로 적었어요. 왜냐하면 홈스테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숙소 아예 학교랑 붙어있는 숙소에서 지내는 곳이 그래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뉴욕 보스턴을 적었고요. 사실 저희 기숙사가 있는 센터는 뉴욕 보스턴뿐만이 아니라 마이애미 그리고 샌디에고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이애미랑 샌디에고를 여기 안 적은 이유는
캘리포니아랑 플로리다는 코로나가 엄청 심하던데요. 막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셔서 뉴욕, 보스턴을 대표적으로 적어놨지만 사실 캘리포니아도 아까 전에 보셨듯이 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신 여권을 찬성할 정도로 백신 상황이 좋고요.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짜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지금은 격리 없이 갈 수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애미 센터도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추천 센터를 이렇게 정리했지만 이 센터들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관광비자로 6개월 동안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무비자로 6개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캐나다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ETA라는 관광비자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단 1주를 공부하더라도 학생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주 가는데 뭐 학생비자를 받는 건 너무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센터들 다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 수업 학생 수가 좀 많은 경우에 저희도 2m 거리두기를 확실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 수가 많아서 그 교실 안에 이제 다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부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다려주세요. 네, 호주, 뉴질랜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호주, 뉴질랜드는 국경을 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내 목표가 어학연수인데 호주, 뉴질랜드만 고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다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호주, 뉴질랜드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목적이 어학연수시라면 다른 나라를 선택하셔서 빨리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엔 그 총리가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당분간 열 생각이 없다고. 근데 호주랑 뉴질랜드가 거의 같은 기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수를 꼭 가야 되는데 호주, 뉴질랜드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만큼 기다리셔야 되는 리스크를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 현황이랑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통계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보시면 뭐 이스라엘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네 나라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몽골리아 뭔데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백신 되게 많이 맞았어요. 지금 쭉 보시면 뭐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우리 짐작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칠레, 바레인 그리고 몽골리아, 뭐 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 첫 번째 샷 맞은 사람들이 우리 2번 맞아야 되잖아요. 한 번 맞은 사람이 7.28%예요. 우리는 인디아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백신 여권이 도입되면 저는 그 우려가 더 커요. 못 나갈까 봐. 이제 진짜 가고 싶고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저희는 외국에 가서 코로나 오면 어떡해요? 이 고민보다는 백신 여권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그 공포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바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옵션.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나라 다 국경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나라를 충분히 다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고 정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샘플로 말씀드린 거고 미국, 캐나다 이제 북미 쪽이죠. 우리나라 친구들은 북미 쪽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항상.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쪽을 이제 조금 예시로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욕 센터, 보스턴 센터 왜냐하면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 건물. 사실 EF는 모든 센터, 전 세계 모든 센터를 다 저희 자체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체 건물을 쓰는 거는 저희한테는 사실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원들이 그냥 큰 건물에 한 층 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사실 학부모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자체 건물 쓰고 있는 거에 굉장히 막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그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체 건물 쓰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얼굴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평상시에. 그런데 어느 건물에 한 층만 쓰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층에 가려던 사람이 그냥 우리
학교에 쑥 들어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교실에 와서 쓱 앉아도 이번 주 월요일에 새로 시작한 애인가 보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건물을 쓰고 있고 우리 스텝, 우리 교사, 그리고 우리 학생만 출입이 가능한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학교의 규모와 공신력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뉴욕, 보스턴 대표적인 센터로 이제 좀 찍어드렸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산타바바라 뭐 다양한 도시들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캐나다에는 저희가 3개의 센터가 있어요. 밴쿠버, 그리고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한 40분 떨어진 밴쿠버 아일랜드, 뭐 빅토리아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토론토 센터.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추천드리는 건 사실 밴쿠버 쪽이에요. 물론 상황이 항상 바뀌기는 하지만 토론토는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온타리오 주 자체 전체로 돌아가다 보니까 토론토의 확진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 근처에서 확진자가 별로 안 나오는데 온타리오 주에 우리가 모르는 되게 많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런던, 뭐 미시가가 이런 데 못 들어보셨죠? 그런 도시들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왔다 갔다 하고 학교들도 가끔 락다운되고 하고 있어서 밴쿠버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미국 가는 김에 캐나다도 좀 보고 싶고 캐나다 가는 김에 미국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저희 멀티 캠퍼스 플랜 세우실 수 있어요. 멀티라는 거 말 그대로 멀티예요. 여러 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캠퍼스는 여러 개 캠퍼스를 같이 눌러볼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과 캐나다를 오고 가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캐나다는 지금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 관광 비자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관광 비자로는 딱 3달 공부할 수 있거든요. 3달 공부하고 캐나다 학생 비자로 넘어가셔서 원하는 만큼 공부하시면 되는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영국이나 좀 유럽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는 몰타. 몰타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질병관리 컨트롤이 용이해요. 조금만 숫자가 나와도 바로 그냥 정부에서 그냥 락다운을 시켜버리면 금방금방 그 상황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몰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격리가 없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3개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대신에 몰타가 워낙에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학생 비자 받아서 조금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더 큰 나라를 보고 싶다, 더 큰 도시를 경험하고 싶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몰타에서 가까운 영국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영국은 6개월까지는 원래 비자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뭐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뭐 제출을 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영국 입국할 때 저희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 레터를 보여주면 간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타 플러스 영국 이렇게 묶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비자 준비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뭐 모든 비자 서류는 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 거와 상관없이 문서로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래도 이렇게 몰타하고 영국으로 섞어서 9개월, 최대 9개월 36주까지 공부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그전부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따라서도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도 격리 조건이 다 다르고 안정화된 현지 추세 그리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몰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래도 저희는 유럽 학생 비율이 높은데요. 몰타는 유럽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국적 비율이 우수하고요. 특히 영국. 우리나라 뉴스나 이런 데에 영국에 계속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처음 나온 나라, 지금은 인도 바이러스도 넘어간다, 이래서 영국이 되게 조금 위험한 걸로 계속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영국의 한국 학생 비율 굉장히 낮아요. 제가 저희는 지금도 영국 보내고 있거든요. 영국에 있는 학생들은 한국말을 쓸 일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피드백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시고요. 지내는 동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뭐를 못했다 이런 말은 거의 없으세요. 다음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가장 안전하면서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된 싱가포르를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싱가포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특징 외에도 저희 싱가포르 센터만의 특징이 너무나 우수한 점이 많아요.
뭐 자체 건물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자체 건물 쓰고 있으니까 이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인데 이거 사실 되게 큰일이고요. 싱가포르 센터는 지금 3개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의 언어가 있어요. 저희 EF는 한국에 사실 EF 서울이라고 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외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 오는 거예요. 코리안 클래스가 원래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비자가 좀 어려운 나라라던가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든 그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우리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클래스고요. 플러스 알파로 코리안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싱가포르를 생각하면 동남아 쪽에 있고 우리나라랑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 학생들만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코리안 클래스랑 일본어, 중국어 클래스가 열리면서 유럽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센터 자체의 스태프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많이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많고 특히 저희 부산에 있는 팀장님이 지금 발령 받으셔서 가셨어요. 학생들 이렇게 케어하고. 그래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영어나 원래 배우려는 언어를 써야 되지만 정말 힘든 경우에는 한국어 지원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지금 상황이 걱정되시거나 나는 조금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센터에서도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특히 싱가포르는 그 항공이 다 다녀요. 싱가포르에서 뭐 미국 가는 거, 싱가포르에서 영국 가는 거, 모든 항공, 그러니까 그 교통의 허브인 도시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의 원래 허브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의 이동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다가 영국으로 넘어가거나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가거나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싱가포르 플러스 영국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비자가 절차를 뭐 서류를 준비하고 대사관에 방문해서 해야 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6개월 미만으로 공부하는 옵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싱가포르를 갔다가 미국을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생각을 2가지로 하셔야 돼요. 관광 비자를 받고 90일만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학생 비자를 받고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영국으로 제가 묶어놓은 거는 딱 봐도 가장 간단한 옵션이기 때문이고요. 싱가포르 센터에서 가능한 플랜은 제가 나름대로 좀 따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국가로 내가 정말 발음이랑 이렇게 스피킹이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 영어의 종주국들,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넘어가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영어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취업을 좀 하려면 일본어도 한번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또는 지금 중국어 학과예요. 그러면 내가 싱가포르 센터에서 중국어과니까 중국어 잘하겠죠? 영어랑 일본어를 같이 배우면 나는 3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취업할 때 3개 국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사람을 뽑는 입장이기 때문에 3개 국어 한다 그러면 저는 완전 빨리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 이 옵션은 정말 싱가포르 센터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싱가포르 갔다가 뭐 영국도 가고 아까 전에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캐나다 갔다가 미국도 가고 막 이런 다양한 옵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갈 때마다 뭐 교재랑 이런 거 현지 적응을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센터 이동이 자유로운 이유는 저희가 저희 자체 이펙탈 러닝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저희 자체의 교재를 쓰고 있고 이 교재는 캠브리지 대학교 응용언어학부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개발을 했어요. EF 리서치 랩이라고 해서요. EF 리서치 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EF 직원보다는 약간 학자 느낌이에요. 1년 내내 커리큘럼만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개발한 것들을 리서치 랩 자체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언어학부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 개발을 하는 거고요. 저희 안내 책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뒤에 이제 각 도시별 안내 나와 있는 부분이 사진도 예쁘고 막 이러니까 사진 부분을 좀 많이 보시는데요. 앞쪽에 이렇게 그냥 밋밋한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EF 로고랑 캠브리지 대학교 로고랑 같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교가 굉장히 콧대 높은 학교잖아요. 근데 EF 로고가 심지어 앞에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영어권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와 센터 이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의 연수를 우리가 막 두세 번씩 막 세네 번씩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간 김에 여러 나라를 저는 좀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 도시를 좀 경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짚어드리기 전에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센터를 경험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 싱가포르 센터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준 사진들이에요. 싱가포르 센터는 항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우수 센터 그리고 가장 일하기 좋은 센터들 그리고 가장 친절한 우수 사원 이걸 아예 글로벌리 투표를 하거든요. 싱가포르는 항상 뽑혔었어요. 그래서 베스트 스쿨로 뽑혔었기도 하고 학생들의 그 EF 공부 끝나고 가는 학생들의 97%가 나는 EF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한테 추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5점 만점에 4.73점의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5점 만점이면 아무리 훌륭해도 4점밖에 안 주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73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만점을 줬다는 의미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기관 선택 기준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그 자체 건물을 쓰고 있다는 거가 결국에는 학생들의 안전인 거거든요. 저희 시설적인 부분과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개발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고 총 200억을 매년 투자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도 저희가 돈이 들겠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커리큘럼 개발에만 200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는 얼마나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기관의 신뢰도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기관의 신뢰도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지 공통된 프로토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희는 이쪽 필드에 이제 있으니까 저희 학교 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저희 경쟁사 그리고 다른 학교들 이런 현황들도 항상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그 교육 쪽에 있는 종사자들한테만 오는 또 뉴스가 있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은 야, 이 학교는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싶은 학교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런 학교에 이미 나는 등록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냥 붕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1965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 이후부터 꾸준히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해냈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저희는 본사에서 내려오는 프로토콜이 딱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도 이게 막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저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내려온 프로토콜대로 딱딱딱딱 움직였고 당황한 학생들을 오히려 저희가 진정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위험한 곳에 학생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걸 원치도 않아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학생들의 안전이고요. 65년에 설립된 이후에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이건 뭔가요?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무수한 사건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저희는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학생들을 꾸준히 계속 교육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때도 누가 공부를 하나 어학연수를 가나 할 때도 EF는 유일하게 움직이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꾸준히 계속 연수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지금 우리의 현황 그리고 왜 연수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 백신 여건이다. 이거 생기면 어떡할 거냐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어학연수와 또는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말에 정말 깊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못 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고 싶고 하다면 지금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시기라는 거죠. 저희가 양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세미나를 했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제가 엄마가 봤나 봐요, 어디서. 어머님이요? 예, 그래서 사실 되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저는 3학년인데 이제 영어를 너무 못하고 영어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얘 걸 봤대요. 그런 거를 뭘 찾아봤는지 백신 어학연수 처음 보는데 저는 지금 길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녹색 책자, 뭐 학기정 시간인데 어쨌든 남보다 좀 빨리 가면 나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끝나는 시스템이니까 그럼 제가 지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언제? 저 지금 이번 학기 쉬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학기를 쉬고 계시면 6월 달에 가시면 되세요. 6월 20일, 6월 21일 개강이고요. 비자, 미국 비자 같은 경우에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 날짜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개강일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임박한 개강일 학생들 먼저 빼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대신에 미국 비자 사이트를 광클릭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요. 6월 21일에 개강하는 과정을 미국을 원하시면 가실 수 있어요. 학기제 과정이 1월, 4월, 6월, 9월 개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충분히 가실 수 있고 만약에 영국을 만약에 간다 하시면은 저희 지금 바로 바로 돌입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는 조금 걸리니까 제일 지금 가능한 거는 미국이 가장 확실하고 만약에 비자가 지금 좀 그거 서류 준비할 시간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타 현지에서 학생 비자 하시는 거거든요. 몰타 6개월 하고 영국 넘어가세요. 12개월 꽉 채워서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기제 같은 경우에 이 날짜를 어기면 그럼 절대 못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1주 정도 늦게 들어가는 건 저희가 학교에 미리 얘기해 놓으면 비자가 안 나와서 1주 정도 늦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또 그 날짜 아니어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데 저희가 엑스트라로 일을 조금 더 해야 되지만 학생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힘들어 안 해. 이거는 절대 없어요. 저희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고 6월에 가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떤 도시가 좋으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상담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